안녕하세요. 빵이입니다. 오늘은 이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여고생의 죽음이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진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는 책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누구요? 박서은이요? 당연히 알죠. 아니요. 같은 반은 아니고요. 그냥 오가다가 몇 번 얼굴 본 정도요.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박서은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걔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귀가 있는데 들은 소문은 있죠. 어떤 소문이긴요. 장난 아니에요. 하루 지나고 오면 새로운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라니까요. 애들이 궁금해서 박서은 SNS도 뒤져보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날 완전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난리 났었잖아요. 처음엔 안 믿었죠. 학교에서 애가 죽었다는데 누가 믿어요? 거기가 옛날에 소각장이었다고 하던데요. 우리 학교가 좀 오래됐잖아요. 옛날에 쓰레기 태우고 뭐 그런데요. 요새는 아무도 안 가죠. 뭐하러 거길 가요. 괜히 으슥하고 무섭잖아요. 뭐 튀어나올 것 같고. 거기가 복도 쪽 창문으로 고개를 쭉 내밀면 보이긴 하는데요. 딱히 볼 일은 없죠. 운동장 쪽도 아니고 학교 뒤쪽이니까. 아니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떤 애들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발견한 애가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다던데요. 쌤들은 나중에 왔어요. 원래 한 박자씩 늦잖아요. 그나마 누가 교무실 가서 말했으니 알았지. 아니었음 경찰이나 와야 알았을걸요? 쌤들이 박서은에 대해 알았냐고요? 에이, 알았겠어요? 박서은 죽은 것도 한참 지나서 알았는데 전 쌤들이 몰랐다고 봐요. 저도 박서은이 따인 줄은 몰랐거든요. 중학교 때나 따가 있지. 고등학교 오고 나서는 그냥 좀 못 어울리는 애들은 있어도 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주연이 박서은 따 시킨 거라고 하던데요. 대놓고 왕따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은근히 따돌리는 정도였나 봐요. 하여간 그날 이후로 애들 다 충격받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엔 다 자살인 줄 알았죠. 지주연이 죽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지. 하여간 지주연 때문에 우리 학교 망했다고 다 난리예요. 솔직히 학생이 죽어나간 학교에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어떤 애들은 그날 그거 보고 나서 수업도 못 듣고 좀 그랬어요. 전 아무것도 못 봤는데 소문만 듣고도 악몽 꾸고 그랬으니까. 그 와중에 다른 애들 따라잡겠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애들도 있죠.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대학 못 가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나. 겁나 독한 거죠. 지주연이요? 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활발하고 공부도 좀 하고 얼굴 예쁜 애 정도? 근데요, 애들 말이 지주연하고 박서은하고 되게 친했다고 하던데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대요. 맨날 붙어 다니고요. 그러니까요. 절친이었다면서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방송 나가요? 몇 시에 하는데요? 주연이 지친 듯 김 변호사를 바라봤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은 반드시 밀고 나가는 저돌적인 여자였다.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적도 좌절을 느낀 적도 없는 완벽한 엘리트로 이번 사건에서도 주연의 변호를 완벽하게 해낼 터였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뭔가를 빠르게 쓰고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대충 됐네.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너는 서은이를 죽이지 않은 거야. 그치? 김 변호사의 물음에 주연은 대답 대신 짜증 섞인 시선을 던졌다. 서은이랑은 중학교 1때부터 친자매처럼 붙어 지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었다. 우리는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할 거야. 명심해둬. 김 변호사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연은 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분명 아빠에게서 엄청난 돈을 받았을 터였다. 많은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것.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 주연은 그것만큼 쉬운 일이 또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다.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마냥 구는 태도는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간절히 믿으면 뭐든 다 들어줄 것처럼 굴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다른 신들처럼. 경찰이 지문 갖고 있다면서요. 아, 그거? 주연의 물음에 김 변호사는 미간에 작은 주름을 만들었다. 그날 서은은 벽돌에 머리를 맞고 죽었다. 자살이라는 애초의 소문과 달리 완전한 타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는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학교에서는 어떡하든 소문을 막으려 애썼지만 형체 없는 연기처럼 소문은 점점 더 회색 빛깔을 띠며 퍼져갔다. 학교에서 죽어간 17 소녀.
한 기자의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주연이 같은 학교 친구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더 흥분했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주연을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는 글로 온통 도배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한 방송국에서는 서은과 주연을 다룬 이야기로 특집 프로그램을 보내기까지 했다. 네가 그랬니? 주연의 엄마는 지친 얼굴로 그렇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쩌면 주연이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도 모른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에게 네가 그랬냐고 묻는 엄마 입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일 테니까. 묻잖아. 네가 그랬냐고. 주연은 입을 다물었고 엄마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렸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너 나 키우면서 뭐 하나 부족하게 한 적 없었어.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완벽하게 케어해줬잖아.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뭐가 불만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였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어떻게? 묻잖아. 네가 죽였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해? 엄마는 고함을 질렀고 아빠는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모양이었다. 그게 아니면 하나뿐인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영원히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빠는 겁에 질린 딸을 만나러 오는 대신 가장 비싸고 실력 좋은 변호사를 보냈다. 엄마가 찾아와 주연을 나무라던 그날, 원망을 토해내던 그날,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다그치던 그날, 주연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아니라고 하면 믿어줄 거예요? 듣고 있니? 어딘지 모를 곳을 바라보는 주연을 잠에서 깨우듯 김 변호사는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다시 설명할게.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는 두 가지야. 하나는 네 지문이 묻은 벽돌. 다른 하나는 네가 그날 서은이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그날 주연은 서은과 크게 다퉜다. 경찰이 왜 싸웠느냐고 다그치듯 물었지만 어쩐 일인지 주연은 무슨 일로 다퉜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은이 잘못한 게 분명했다. 서은이 주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주연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있었다. 그 사실은 카톡 메시지 기록에도 정확히 남아 있었다. 주연아, 아직도 화났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잘못했어. 서은이 보낸 메시지는 그런 식이었다. 주연은 미안하다는 서은의 메시지를 한참 무시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이따가 거기로 나와.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다. 경찰은 주연이 보낸 메시지 속 거기가 학교 뒤 공터라고 말했다. 둘은 그곳에서 만났고 서은은 다시 잘못을 빌었을 거라고. 하지만 주연은 서은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고 홧김에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서은을 내려쳤을 거라고 했다. 경찰의 말을 들은 주연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내가 그랬나? 내가 서은이를 죽였나? 주연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자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서은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아니다. 주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은이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주연은 아니라고 했고 경찰은 맞다고 했다. 서은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벽돌에서 주연의 지문이 발견됐고 메시지 시간까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했다. 모든 정황이 주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연이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너무 충격을 받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벽돌에 너 말고 다른 사람 지문도 묻어 있는 거 알아? 김 변호사는 걱정할 것 없다는 말투였다. 주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경찰이 찾아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주연은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다.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금방 풀려날 줄 알았다. 하지만 금방 풀려날 것 같았던 날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더니 점점 더 늘어났다. 네 지문이 뚜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널 범인으로 몰아가기엔 문제가 있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널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지도 않아. 증거가 없으니까 정황으로 축적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넌 지금처럼 네가 그런 게 아니라고만 하면 돼. 무슨 뜻인지 알지? 누구신데요? 방송국이요? 아, 저는 잘 모르는데 학원 가야 해서요. 알긴 알죠. 서은이가 그렇게 됐다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그렇거든요. 잘 모르는데 괜히 함부로 얘기했다가 다른 애들이 알면 이상한 말 나올 것 같고. 아니요. 아까부터 자꾸 알고 있는 것만 말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는 게 진짜 없거든요. 그냥 같은 중학교 출신이에요. 1학년 때 걔네랑 같은 반이었고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그 뒤로 연락도 안 해서 잘 몰라요. 아, 진짜 서은이 억울한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찝찝하게. 진짜 아는 것만 말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확실하게 신분 보장돼요?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 누군지 다 안다던데. 저는 방송은 안 하고 그냥 아는 것만 말하면 안 돼요? 카메라 끄고요. 정 그러시면 음성 변조한 목소리만 내보내시든가요. 전 주연이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은이가 초등학교 때 따였대요. 애는 착한데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도 어떤 애가 서은이 초딩 때 왕따였던 거 밝히는 바람에 서은이랑 놀던 애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 번 왕따 당하면 계속 가거든요. 애들끼리 좀 그런 게 있어요. 왕따였던 애들이랑 놀면 같이 왕따 되는 것 같고, 왕따가 안 되더라도 찐따 정도는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때 주연이가 써준 걸로 기억해요. 뭐라고 그랬더라? 초딩 때 왕따여서 뭐 어쩌라고.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쪽팔리지도 않나? 남의 사생활을 왜 함부로 말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말 엄청 잘했어요. 주연이가 공부도 잘했거든요. 말빨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못 이겨요. 그때 주연이가 한바탕 하고 나서는 아무도 서은이한테 왕따니 어쨌니 그런 말 못했어요. 아마 서은이한테 주연이는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존재였을걸요? 주연이 덕분에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랬으니까. 서은이가 왕따였다고 하니까 처음에 애들도 좀 꺼리는 게 있었는데요. 주연이가 완전 인싸여서 자연스럽게 서은이까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주연이요? 주연이는 다들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애죠. 예쁘고 공부 잘하고 집에 돈도 많고 그런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모여드는 법이잖아요. 주연이가 서은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주연이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애들이 서은이한테 잘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고. 서은이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서은이는 좀 그런 애였어요. 그냥 하고 다니는 것도 찌질하다고 해야 하나.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뭐 그냥 그렇고.
집도 좀 못 사는 것 같고 존재감 없고 그닥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애 있잖아요. 딱 그런 애였어요. 당연하죠. 친구 사귈 때 다 따져요. 얼굴, 성적, 집안. 점수 매겨놓고 순위 나누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속으로는 예쁘고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해지고 싶어 하죠. 성격이 아주 재미있으면 상관없지만 서은이는 그런 타입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주연이가 서은이 구세주였다는 거. 저야 모르죠. 주연이 같은 애가 왜 서은이를 그렇게 챙겼는지. 가난한 애들 도와주고 싶은 동정심? 정의감?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안녕. 네가 주연이구나. 이 남자는 이전 경찰들과 조금 달랐다. 주연이 도통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했다. 프로파일러는 누구보다 능숙하게 용의자를 다룰 줄 알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람을 안심시켰다. 그래서였을까? 싱글싱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프로파일러를 보자마자 주연은 아빠가 떠올랐다. 아빠와 닮아서가 아니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주연의 아빠는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뚝뚝하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늘 바쁜 사람이었다. 아빠는 자신이 바쁘게 지내는 것을 주연이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누리고 사는지 알아? 아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겉으로 보기에 주연의 삶은 남부러울 게 없었으니까. 주연은 언제든 해외여행을 가고 가격에 상관없이 남들보다 먼저 유행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주연은 여행이 즐겁지 않았다. 아빠는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간신히 여행길에 올랐고 때문에 여행에 가서도 잠을 자거나 일을 해야 했다. 엄마는 주연을 잡아 끌며 사진을 찍어대기 바빴고 사진을 찍고 나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 휴대폰에 고개를 박았다. 주연은 매번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즐거운 일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여행을 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꼭 가야 해? 라고 물으면 엄마는 그럼 남들 다 가는데 안 가니? 라고 했다. 엄마는 주연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들보다 훨씬 좋고 비싼 옷을 사입혔다. 아주 오래전 주연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자신이 엄마에게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다. 원피스 입기 싫어. 불편하단 말이야. 그냥 바지 입고 갈래. 주연이 퉁명스럽게 말하자 엄마는 주연의 어깨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너네 학교에 이거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애들 천지야. 불편하다니까. 그럼 학교 가서 바지로 갈아입어. 엄마는 새로 산 값비싼 옷을 입히는 날에는 늘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거기서 주연의 어깨를 꼭 끌어 잡고 다른 엄마들과 인사를 다 나눌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그곳에 서서 주연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신을 흘겨보는 다른 엄마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주연은 수치스러웠고 엄마는 우월감을 느꼈으리라. 서은이랑 친했다며? 서은이는 어떤 아이였어? 프로파일러의 물음에 주연은 목구멍 끝까지 슬픔이 차올랐다. 마치 뭔가를 토해낼 때 그런 것처럼 속 안에서부터 울컥 솟구쳐 올랐다. 주연은 슬픔을 토해내는 대신 입을 다물었지만 눈에는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혔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 김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아니라고 버틸 생각이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가 서은에 관해 묻는 순간, 서은이 어떤 아이였느냐고 묻는 순간, 주연은 자기도 모르게 서글퍼졌다. 너도 서은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잖아. 범인 잡아야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연의 말에 프로파일러의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윽고 프로파일러는 다 이해한다는 듯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나는 네가 서은이를 죽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 경찰이 처음 주연을 찾아오던 날, 아무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다. 마치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주연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서은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 말했음에도 김 변호사는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했다. 주연 역시 아빠가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골랐을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주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 자신을 위해서였겠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믿을 사람은 김 변호사뿐이었다. 아무도 믿어선 안 돼. 주연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주연아, 아저씨는 그냥 서은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서은이는 분명 좋은 친구였을 거야. 그치? 프로파일러의 말에 주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은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였다. 그래, 서은이처럼 좋은 아이가 너무 안타깝게 가버렸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아저씨는 널 범인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진짜 범인을 잡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저씨, 도와줄 수 있겠어? 정말일까? 정말 이 남자는 서은을 죽인 범인을 잡으려는 걸까? 다른 경찰들처럼 주연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증거가 이미 다 나왔다고,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른다. 주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파일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너한테 서은이는 어떤 친구였어? 서은이는 진짜 착한 애였어요. 서은이랑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편했어요. 서은이랑 많이 친했나 보구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추억도 많겠네. 프로파일러의 입에서 추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마치 그 단어가 영상을 틀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주연의 머릿속에는 많은 일이 떠올랐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사 먹던 일부터 우산 하나로 장대비 속을 함께 걸었던 일, 서로의 신뢰와에 낙서를 해주고 밤샘 시험 공부를 하겠다며 만나서는 수다만 떨었던 일까지. 생각해보면 서은과 함께했던 모든 일이 주연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날 서은이랑 만났니? 네. 어디서 만났어? 학교 뒤에서요. 만나서 무슨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더라. 프로파일러의 물음에 주연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날 서은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날은 모의고사가 있었다. 주연과 서은은 시험이 끝나는 대로 학교 뒤에서 만나기로 했다. 둘은 시끄러운 아이들 틈에서 벗어나 가끔 조용한 곳을 찾곤 했는데 학교 뒤 공터가 그중 하나였다. 옛날에는 소각장으로 사용하다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방치되다시피 한 곳이었다. 쓰지 않는 책상과 사물함이 쌓여 있고 창문으로 던져진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다.
썩 마음에 드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다른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서은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주연은 친구가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뭘 잘못했는데? 주연아,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말해보라고. 뭘 잘못했는데?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말해보라고. 자신이 내뱉은 고함 소리에 주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날 일을 떠올리기만 했을 뿐인데 마치 꼭 그날 그 장소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생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아무리 떠올리고 또 떠올려 봐도 서은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사과를 했고, 자신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주연은 가만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파일러를 바라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기억을 떠올리기만 했을 뿐인데도 고통스러워하는 주연을 다독이며 프로파일러는 뭐든 다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생각에는 누가 서은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 프로파일러의 물음에 주연의 눈에 경계하는 빛이 서렸다. 마치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처럼 서은의 죽음에 관한 질문에 주연은 낮게 으르렁댔다.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요. 프로파일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연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네가 죽였다는 말은 한 적 없는데. 주연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프로파일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런 주연을 한참이나 마주보던 프로파일러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입을 열었다. 근데 주연아, 다른 사람들은 다 너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것 같아?